이 영상은 미국 외과 전문의 바바라 오닐 박사의 강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는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는 말로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한국인의 생활과 몸의 리듬에 맞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 걷기보다 더 강력하게 몸의 균형과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5가지 운동. 이 단순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지 이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 그리고 움직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바바라 오닐 박사처럼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을 꾸준히 함께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를 거스르는 5가지 운동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요즘 들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동작인데 이제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허벅지가 버티질 못해 의자 팔걸이에 손이 가곤 하지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예전엔 단숨에 올라가던 발이 중간쯤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쉬지 않고 뛰고 있고 폐는 매일같이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와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을까요? 그건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움직이라는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다시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마트 장바구니를 번쩍 들고 계단을 오르셨지요. 손줄을 안을 때도 허리가 끄떡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부터 겁이 납니다. 그건 근육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자극을 받으면 잊고 있던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79이셨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해 딸 손에 의지해 병원에 오셨지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나셨고 3달이 지나자 혼자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시 살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몸이 깨어나고 근육이 피를 밀어 올리고 심장이 더 힘차게 박동을 시작합니다. 걷기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걷기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걷기는 엔진을 돌리는 일이라면 근육 운동은 자동차의 프레임을 다시 조립하는 일입니다. 엔진만 돌리면 언젠가 차체가 흔들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격과 근육이 단단해야 걷기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요? 잠깐 앉았다 일어났을 뿐인데 어지럽거나 다리가 덜덜 떨리고 손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그건 나이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근육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다시 기억합니다. 그게 몸의 기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동작은 그 잊힌 기억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몸의 구조를 되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걷기보다 짧고 하지만 더 강력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장도, 폐도, 근육도, 뼈도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췄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젊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몸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은 봐서 무거운 가방을 들어도 허리가 버텨주는 힘, 손줄을 안아 올려도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힘, 혹시라도 넘어질 뻔한 순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정확히 보답합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 그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어느새 새로워집니다. 처음엔 미미하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이면 계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자를 짚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몸의 긴장을 잠시 풀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단 10분, 걷기보다 강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매일 걷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자꾸 약해질까?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 왜 무릎은 더 시큰거릴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걷기는 움직임이지 단련이 아닙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을 움직이고 혈액을 돌리고 폐를 깨웁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근육까지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서 걷는 동안 몸은 이미 익숙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몸은 익숙함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즉,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만큼 걷는다면 그건 몸에게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처럼이라는 반복된 신호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효율을 선택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더 이상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두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근감소증. 다른 하나는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근육에 적당한 저항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금 힘든 동작을 반복하는 것. 그게 몸이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필요 없는 건 줄이고 필요한 건 키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인은 무거운 걸 들 일이 없구나. 계단을 자주 안 오르니까 근육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그 순간부터 몸은 더 이상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근육세포를 분해합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고 균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아주 작은 도전이 주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벽을 밀며 팔을 버티는 힘,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힘. 이런 사소한 자극들이 근육세포의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균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단단하게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과학입니다. 우리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뼈를 당길 때마다 뼈는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부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뼈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납니다. 걷기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걷기는 근육을 사용하지만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반드시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벽, 의자, 바닥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금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근육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무릎이 약해서 운동은 무리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무릎이 약해진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녹이 슬고 쓰지 않는 근육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움직이면 통증은 줄고 안정감은 커집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떨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약해진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 느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균형은 다리 힘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복부의 중심 근육이 함께 작동해야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운동은 이 중심 근육, 즉 몸의 코어를 함께 깨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다리만 쓰지만 이 운동들은 몸 전체를 연결시킵니다. 허리에서 다리, 다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걷기는 유지의 운동이고 근육 운동은 회복의 운동입니다. 유지는 현상에 머물고 회복은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는 2가지를 함께 하세요. 하루는 걷기, 하루는 근력 운동. 이 리듬이 몸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 조금만 더 움직여달라.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몸은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2주만 해도 다리의 탄력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때 느끼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곧 그 5가지 동작을 하나씩 배워볼 겁니다. 벽, 의자, 그리고 바닥.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깨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에서 하는 팔 밀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팔 운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굳어 있을 때 팔로 벽을 밀며 시작하면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새 안쪽으로 몰렸던 피가 팔과 다리 끝까지 퍼져나가면서 몸이 깨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운동은 팔의 힘을 키워줄 뿐 아니라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안전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벽 앞에 서세요. 벽과 나 사이의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바닥이 닿을 정도. 발은 어깨 너비로 안정감 있게 두세요. 그 다음 2 손바닥을 가슴 높이에 붙입니다. 손가락은 위로 향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직선이 되도록 세웁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고 배를 살짝 끌어당긴 채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벽으로 다가가도록 팔꿈치를 굽힙니다. 하나, 둘, 셋. 코끝이 벽에 닿을 듯하면 멈추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잠시 멈춘 채 둘, 셋. 가슴과 어깨, 팔 앞쪽이 단단하게 긴장되는 걸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벽을 밀어냅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가슴이 열리고 등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는 느낌이 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육은 시간으로 단련됩니다. 버티는 그 몇 초가 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10번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발을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두세요. 각도가 커질수록
몸에 무게가 실려 더 큰 자극이 생깁니다. 또는 내려가는 시간을 넷, 올릴 때 넷으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조금 덜하는 자극이 쌓이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팔과 어깨는 단지 물건을 드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 벽을 짚는 힘, 깊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힘, 그리고 침대나 변기에서 스스로를 밀어 올리는 힘. 이 모든 게 이 운동에서 길러집니다. 팔이 약하면 일상에서 손을 쓸 일이 많아지고 손목이나 어깨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이 벽 푸시업을 꾸준히 하면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목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특히 오래 스마트폰을 보거나 머리를 숙이고 책을 읽는 습관으로 굳어진 어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손목이 아픈 분은 손바닥을 완전히 펴지 말고 손가락 끝에 조금 힘을 나눠주세요. 또는 벽이 아닌 싱크대 가장자리나 식탁에 손을 짚고 각도를 줄이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신에게 맞는 높이에서 시작하세요.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팔이 가벼워졌어요. 어깨가 덜 아파요. 벽에 기대서 몸을 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려요.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번이라도 좋습니다. 3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매일 하세요. 하루아침에도, 식사 전에도, TV를 보기 전에도 그 잠깐의 시간을 몸에 선물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해봅시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을 붙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낮춥니다. 하나, 둘, 셋. 잠시 멈추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밀어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어깨가 뜨끈해지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지요. 그게 바로 오늘 몸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동작 하나면 당신의 상체는 이미 젊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는 팔, 자신 있게 몸을 세우는 어깨. 그 시작이 지금 벽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몸의 중심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엔진, 다리를 단련할 차례입니다. 팔이 아무리 강해도 다리가 약하면 삶의 반은 잃는 것과 같습니다. 걷기, 서기, 앉기, 계단 오르기. 모두 다리의 근육이 지탱해 주지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간단한 동작이 당신의 무릎과 허벅지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허벅지는 몸의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무릎 통증이 줄고 계단이 낮아집니다. 지금 의자에 편히 앉아보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손은 의자 양옆을 가볍게 잡으세요. 이제 오른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곧게 펴질 때까지 올리고 발끝은 정강이 쪽으로 당깁니다. 그 상태로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허벅지 앞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제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내려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버티며 내려오면서 힘을 기억합니다. 이 동작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며 12번씩 2세트 반복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허벅지가 떨리고 따뜻해지는 그 감각이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익숙해지면 살짝 도전을 더하세요. 발목에 0.5kg짜리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차거나 수건을 말아 발끝에 걸고 들어 올려도 좋습니다.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서 서보세요. 등받이나 식탁을 손끝으로만 살짝 짚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 서는 느낌. 그대로 둘셋 유지. 종아리 뒤가 단단해지면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우리가 잊고 살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종아리는 다리의 펌프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발끝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게 잘 작동하면 다리 붓기가 줄고 무거웠던 다리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일수록 이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처음엔 양발로, 익숙해지면 한 발씩, 왼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살짝 짚은 상태에서 한 발씩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균형이 조금 흔들릴 겁니다. 그때마다 발목과 종아리가 즉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허벅지와 무릎이 지탱력을 되찾고 발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했던 순간이 사라집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쥐가 나는 분들, 이 운동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잠자기 전 침대 옆에서 발 뒤꿈치를 몇 번만 들어 올려 보세요. 그 짧은 반복이 혈류를 바꿉니다. 밤새 다리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묵직함이 달라집니다. 다리의 힘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이자 자신감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마음도 같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다시 단단해지면 세상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발이 먼저 움직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당신의 삶을 붙잡아주는 뿌리입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하세요. 하루하루 그 뿌리가 단단해질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계단 한 칸이 두렵지 않을 날이 곧 옵니다. 그때 느낄 겁니다. 아, 내 다리가 다시 내 편이 되었구나. 이제 숨을 고르며 다리를 천천히 털어주세요. 온몸에 피가 돌고 다리 안쪽이 따뜻해졌다면 당신의 하체는 이미 깨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진짜로 바꾸는 핵심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배울 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평생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힘을 길러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낮은 의자에서 몸을 세울 때, 또는 자동차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마다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고 손으로 의자를 짚게 되지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앉고 일어서는 패턴을 근육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의자 스쿼트입니다. 지금 튼튼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바퀴가 없고 미끄러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자 뒤에는 벽이 있으면 더 안전하겠지요. 이제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을 곧게 세웁니다. 손은 가슴 앞으로 뻗거나 균형이 어렵다면 살짝 의자 팔걸이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엉덩이를 의자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허리는 곧게, 눈은 바닥이 아닌 앞을 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서 멈추세요. 그대로 잠시 멈춰 숨을 고릅니다. 이 순간 허벅지와 엉덩이가 단단히 긴장되죠. 바로 그 느낌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일어섭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무릎이 펴지면서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숨을 잊지 말고. 처음엔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살짝만 닿았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그 다음 단계는 의자 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겁니다. 앉는 범위가 깊어질수록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무게를 더하고 싶다면 책 한 권을 가슴 앞에 안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완벽한 자세로 천천히, 그것이 가장 강한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보기엔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의 근본이 됩니다.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일상 속에서 의자를 짚는 습관이 사라지고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허벅지 앞쪽은 몸을 들어 올리고 엉덩이 근육은 몸을 지탱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단단해지면 몸의 무게가 관절에 실리지 않게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하던 신음소리가 사라집니다. 손으로 짚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라? 예전보다 훨씬 가볍네. 운동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그 시간이 몸의 습관을 바꿉니다. 근육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시도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훨씬 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무릎보다 엉덩이가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뒤에 있는 의자에 살짝 앉으려는 느낌으로. 그렇게 내려가야 무릎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을 잊지 마세요. 내려갈 땐 들이마시고 올라올 땐 내쉽니다. 이 리듬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운동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의자 앞에 서서 숨을 들이마시며 내려가고 엉덩이가 닿기 전 멈춘 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올라옵니다. 허벅지가 뜨거워지고 엉덩이가 단단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손을 허벅지 위에 얹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온몸이 따뜻해졌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단 하나의 동작이 당신의 일상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엔 몸의 중심, 바로 코어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잊고 사는 곳, 바로 복부 깊숙한 곳의 속근육입니다. 이 코어가 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허리가 쉽게 아프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비틀어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고 한쪽으로 중심이 쏠리면 금세 다리에 피로가 쌓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다리와 팔을 단련해도 몸의 중심이 약하면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코어를 살리는 대표 동작, 버드독을 해볼 겁니다. 이건 이름은 낯설지만 몸에 주는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중심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먼저 바닥에 매트나 담요를 깔고 무릎과 손을 바닥에 대세요. 무릎은 골반 너비로, 손은 어깨 바로 아래, 허리는 평평하게 마치 식탁처럼 곧게 펴줍니다. 목을 꺾지 말고 시선은 바닥 한 점을 바라보세요.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팔을 앞으로, 왼다리를 뒤로 곧게 뻗어봅니다. 팔끝과 발끝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길게 몸의 한가운데가 흔들리지 않게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내쉬며 천천히 팔과 다리를 내립니다. 이번엔 반대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리듬으로 교차하면서 반복합니다.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한가운데, 배와 허리 주변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나요? 그게 바로 코어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균형이 어렵습니다. 팔과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좌우로 기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근육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할수록 몸은 점점 중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살짝 높여봅시다. 팔과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와 무릎을 몸 아래에서 맞닿게 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까워졌다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멀어지게 뻗습니다. 이 동작은 코뿐 아니라 등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모두 깨어나게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잦은 분들 꼭 이 운동을 해보세요. 허리 주변의 근육이 몸을 감싸주는 보호대 역할을 하게 돼요. 허리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되찾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굽힐 때, 예전엔 불안했던 그 순간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 버드독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균형 감각을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코어는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그 자체입니다. 한쪽 팔과 다리가 공중에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돌아오면 걷는 걸음이 달라지고 서 있을 때의 자세도 바뀝니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젊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팔과 왼다리를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왼팔과 오른다리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과 함께 몸의 흐름이 고요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처음엔 1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면 몸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허리가 곧게 펴지고 걷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 됩니다. 몸은 정확히 배운 만큼 변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몸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어떤 움직임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스스로 증명했습니다.